최근 K-팝 씬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사건은 방탄소년단의 이른바 그래미 보이콧입니다. 방탄소년단은 2027년 그래미 어워드에 새 앨범 아리랑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가 아니라 작품 자체로 평가받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이 결정은 전 세계 음악 팬들과 해외 언론 사이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관련 기사도 세계적으로 쏟아지고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미국의 문화 패션 매체 팀보그에 실린 기고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그래미 2027 베스트 아시안 팝 부문은 또 다른 형태의 분리일 뿐이다. 이 기사는 이번 논쟁의 본질을 가장 날카롭게 짚은 글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고로 기사 제목에 사용된 세그리게이션이라는 표현은 미국에서 매우 묵직한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과거 흑인과 백인을 학교와 교통수단, 공공시설 등에서 따로 나눴던 인종분리 정책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방탄소년단의 팬들 사이에서 특히 사랑받는 곡 땡에서 리더 RM은 자신의 랩을 이렇게 마무리한다. 이름값 하는 개구리들 우물 안 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할게. 우물한 개구리는 자신의 우물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개구리 이야기에서 유래한 한국 속담이다. 그런데 그래미 시상식이 최근 내린 논란의 결정은 오랜 역사를 가진 이 시상식이 결국 서구 중심적인 우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스스로 그 안에 갇혀버릴 운명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지난 6월 16일 레코딩 아카데미는 2017년 제69회 그래미 시상식부터 적용될 새로운 규정과 함께 5개의 신규 시상 부분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것은 첫 번째로 언급한 베스트 아시안 팝 음악 퍼포먼스 부문이었다. 이 부문은 그래미가 세계 음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발표 직후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문제라고 지적해온 배제의 역사를 또다시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우선 그래미가 정의한 아시안 팝 음악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그래미 시상식 공식 규정을 보면 17페이지에서 이 부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출품 대상은 K-팝, J-팝, C-팝을 포함해 아시아 시장에서 만들어졌거나 널리 인정받는 현대 대중음악 녹음물이다. 아시안 팝은 음악과 퍼포먼스, 그리고 시각적 연출이 하나로 결합된 독자적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중음악 형태를 말한다. 또한 작품에는 하나 이상의 아시아 언어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영어로만 부른 노래는 이 부문에는 출품할 수 없으며 대신 다른 적절한 부문에 출품할 수 있다. 이 설명을 읽고 이거 사실상 K-팝을 설명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렇게 느낀 사람은 당신만이 아니었다. 영국 시사주간지 뉴 스테이츠먼의 칼럼니스트 엘라도는 X에 이런 글을 올렸다. 그래미가 정의한 아시안 팝은 공교롭게도 주로 이런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한 요소들이 모두 K-팝을 대표하는 특징들이다. 그녀가 말한 특징이라 여러 장르를 자유롭게 섞는 음악적 구성과 정교한 안무를 염두에 둔 퍼포먼스 중심의 음악을 말한다. 이런 사례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의 공통된 패턴이 보인다. 그리고 한번 그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기기 어려워진다. 그 패턴은 이렇다. 비백인 아티스트가 평단의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대중음악의 중심에 올라섰고 그래미의 주요 부문에서 수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래미는 이들을 별도의 부문으로 분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상 부문을 만든다. 이런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2025년 비욘세는 카우보이 카터로 올해의 앨범과 베스트 컨트리 음악을 동시에 수상했다. 이후 그래미는 기존의 베스트 컨트리 부문을 트래디셔널 컨트리와 컨템퍼러리 컨트리로 나누었다. 비슷한 일은 배드버니가 스페인어 앨범으로 올해의 앨범을 수상한 뒤 베스트 라틴송 부문이 신설된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규정과 시상 부문의 신설이 그래미를 더욱 다양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완전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공정성을 향한 작은 첫걸음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나에게 그래미는 다양성을 확대하려는 조직이라기보다 오랫동안 배제에 더 익숙한 조직처럼 보였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는 비백인 아티스트를 주요 시상 부문으로 끌어올리기보다 오히려 별도의 부문 안에 머물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K-팝의 영향력을 잘 모르는 그래미 투표인은 방탄소년단에게 베스트 아시안 팝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리랑이 올해 앨범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조차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 사회엔 여전히 서구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중동이라는 표현이다. 이 이름 역시 그 지역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유럽의 시각에서 중간에 있는 동쪽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이러한 구분 방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중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류에 더해진 존재, 중심이 아닌 주변부의 존재로 스스로를 바라보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소수자는 끊임없이 자신이 소수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순간을 마주한다. 흑인 아티스트, 여성 아티스트, 성소수자 아티스트, 무슬림 아티스트. 하지만 백인 아티스트라는 말은 쓰이지 않는다. 팝 음악은 그저 팝일 뿐이다. 그러나 한국 아티스트가 그 음악을 만들면 앞에 K라는 글자가 붙는다. 마치 기존의 정상적인 팝 음악과 구분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이란 결국 영어권, 백인 중심의 팝 음악을 의미한다. 심지어 흑인 아티스트가 팝 음악을 만들어도 종종 R&B라는 별도의 장르로 분류된다. 이러한 경계짓기는 이제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방탄소년단은 물론 수많은 K-팝 그룹과 아시아 전역의 팝 아티스트들에게 그래미는 새로운 유리천장을 세웠다. 물론 아시아 대륙 전체를 하나의 음악으로 묶는 것 자체도 이미 지나친 단순화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은 방탄소년단이 음악적으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아온 흑인 아티스트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현실과도 닮아있다. 래퍼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는 2020년 그래미 시상식 이후 이렇게 말했다. 정말 답답한 건 우리처럼 생긴 사람들이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을 만들어도 항상 랩이나 어반 부문으로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팝 부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지? 솔직히 랩 부문 후보에 오른 건 칭찬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어린 사촌이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컨트롤러를 쥐어주며 자, 너도 하고 있잖아 라고 달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존재 자체는 가치 있는 예술은 오직 서구에서만 나온다는 오래된 신화를 흔든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국적을 장르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잘 보여준다. 앨범 아리랑에는 랩라인의 힙합 트랙과 감성적인 팝, 그런지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공존한다. 멤버들의 솔로 활동에서 보여준 음악적 깊이가 하나의 앨범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어지며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작업에 참여했다. 여기엔 흑인 힙합 프로듀서들도 포함돼 있다. 그래미가 새롭게 만든 시상 부문은 진보가 아니다. 그것은 인정을 가장한 상징적인 포용, 다시 말해 백인 중심의 평양을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가깝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이러한 조치는 비백인, 비영어권 아티스트들이 마치 서로 단절된 세계에서 활동하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그들의 음악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핵심 요소가 아니라 주변적인 존재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런 신화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브라질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팬들은 지금도 한국의 민요 아리랑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함께 부른다. 단지 7명의 청년이 자신들의 문화를 세상과 나누기로 했기 때문이다. 배드버니는 2026년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공연 대부분을 스페인어로 소화했다. 그리고 척베리부터 비욘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흑인 아티스트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팝 음악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만들어왔다. 앨범 아리랑에 수록된 에일리언즈에서 방탄소년단은 서구 사회가 자신들을 낯선 존재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시선을 노래한다. 마치 자신들의 성공이 미국 음악 산업에 어떤 불안과 긴장을 불러올지 앨범을 발표하기도 전에 이미 내다보고 있었던 것만 같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K-팝의 그래미는 세계 음악 시장에서 인정받는 상징적인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코스모폴리탄은 이번 논란을 다루며 그래미가 새 부문을 만든 배경 가운데 하나로 방대한 BTS 팬덤을 그래미 생중계로 끌어들이기 위해 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2026년 그래미 시상식의 TV 시청자는 1440만 명으로 전년보다 6% 감소했습니다. 과거엔 K-팝이 그래미의 권위를 필요로 했다면 이제는 그래미가 K-팝의 영향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논란이 K라는 이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K-뷰티, K-푸드, K-방탄처럼 K는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은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며 국가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런 점에서 K는 한국의 경쟁력과 신뢰를 상징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서 문제로 지적된 것은 K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것을 분리의 기준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을 알리는 브랜드로 사용하는 것과 주요 무대에서 따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미가 정말 다양성을 존중하려 했다면 K-팝을 별도의 무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장르와 작품성만으로 기존의 주요 부문에서 경쟁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 주장입니다. 결국 이번 논쟁은 K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K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